임꺽정, 영웅과 도적 사이. 1장.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름. 16세기 조선, 중종과 명종 임금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었고 양반들은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 사나이의 이름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임꺽정이었습니다. 그는 양주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백정은 가장 천한 신분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꺽정은 어릴 때부터 힘이 세고 용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결국 산으로 들어가 무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양반들의 집을 털어 재물을 빼앗았고 그중 일부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그를 호걸이라 불렀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는 의적, 조선의 로빈 후드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지배층에 맞서는 그의 모습은 힘없는 백성들에게 희망이었고 대리만족이었습니다. 2장. 기록으로 본 또 다른 얼굴. 하지만 조선시대 공식 기록인 명종실록과 선조실록은 임꺽정을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곳에는 민중의 영웅이 아니라 잔혹한 도적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임꺽정과 그의 무리는 양반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약탈했습니다. 마을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배를 가르고 사지를 찢었다는 끔찍한 표현도 나옵니다. 지방 수령들의 보고서에는 백성들이 임꺽정 무리를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산길을 다니지 못했고 장에 가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임꺽정이 나타나면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둘 다 진실의 일부일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영웅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설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것이 임꺽정이라는 인물의 실체였습니다. 3장. 수천 명을 이끈 반란의 지도자. 시간이 지나면서 임꺽정의 세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의 무리였지만 나중에는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민들, 도망친 노비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으며 지역을 장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를 누비며 때로는 광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조정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란이었습니다. 명종 임금은 여러 차례 토벌군을 보냈지만 임꺽정은 산악지형을 이용해 번번이 광군을 피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임꺽정의 활약이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임꺽정이 나타나면 양반들이 떤다는 소문은 억압받던 백성들에게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정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민중에게는 저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4장. 비극적 최후와 남겨진 물음. 하지만 모든 도적의 이야기가 그렇듯 임꺽정의 이야기도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1562년 마침내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부하의 배신이었다고도 하고 광군의 끈질긴 추적 끝이었다고도 합니다. 임꺽정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그를 반역자로 부정하고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의 최후는 참혹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임꺽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는 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도적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왜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임꺽정의 존재 자체가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억울했기에 법을 어긴 도적이 영웅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부조리한 시대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과 도덕은 항상 같은 것인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는가? 그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가 남긴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